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요즘만큼 국가의 정치 제도,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시적부터 이제 약간 정치 체계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정치 이론이라든지 정치학에 관련된 특히 정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예전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종필이죠. 이런 분들, 특히 자민련 출신들이 예전에 충청도 거기 기반으로 했던 자민련 여기 출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주창했던 그리고 항상 이 정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락을 통해서 항상 그 뭔가 약속을 한다 했을 때 그 약속은 바로 내각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내각제에 대해서 특히 약간 뭐 귀족 정치를 좀 지향하는 분들인가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약간 명망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집안이 좀 좋고 본인들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분들 출신의 정치인들이 뭡니까? 내각제를 많이 선호를 했죠. 그리고 항상 대통령제의 어떤 단점,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가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제라는 것이 마치 처단해야 될 뭐 아니면 또 꼭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국민들도 대통령제가 문제였던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뭐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 뭐 이런 게 문제였던 건가? 대통령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그래, 뭐 다들 이렇게 대통령들이 끝이 안 좋았어. 이런 이유를 대통령제에서 찾았단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제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상황이 문제였던 겁니다. 대통령제를 하고 나서 그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대치가 되어 있습니까? 분단 상황이잖아요. 그 분단, 그 위에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죠?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한민족의 절반, 휴전선 이북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체사상, 그야말로 뭐 독재와 버무림. 원래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집단 지도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란 말 자체가 내각제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북한은 아예 뭐냐? 총통제에 비슷한 거, 종신 총통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희한한 공산주의죠. 희한한 공산주의. 그리고 그 내각제랑 비스무리한 게 바로 뭐다? 지금 중국. 물론 시진핑이 또 종신을 노리면서 그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지만 중국 사회주의,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 여기가 이제 바로 또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되게 막 대통령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었다. 박정희가 막 암살당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뭐 내란죄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뭐 그렇고 막 이렇게 쭉쭉쭉 그랬잖아요. 뭐 거기 좀 낫지. DJ도 그렇고 노무현도 자살하고.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더더군다나 이 중국 공산주의와 소련 그리고 북한이라는 이 현실적인 적 앞에서 이 국가를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체가 바로 대통령제였던 거예요.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에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 저도 잘 몰랐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내각제가 혹시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응? 뭐 이런 생각. 이원 집정부제가 혹시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번에 그 기회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계엄령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좌파들이 많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가 모든 분야, 언론, 법조, 공무원, 경찰, 검찰, 뭐 어떤 분야에서도 학교도 그렇고 다 좌파. 이 좌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꼼꼼할 때는 몰랐던 거야. 꼼꼼할 때. 꼼꼼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확 불을 지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불을 질렀냐 이 새끼야 하면 욕을 한 거야. 막 이미 불을 지르고 그래 이 새끼야 하면서 했는데 불을 확 지르고 나니까 불을 확 타니까 온 천지가 다 욕의 괴물인 거야. 욕의 괴물. 막 뭐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막 전신이 나를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고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이게 방 안에 불을 질러가지고 큰일 날 욕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불에 환해지니까 여기 뭐 늑대, 뭐 요괴,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잔뜩 나를 지금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이 자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냥 한미동맹이 그냥 알아서 굳건히 지켜주겠거니, 미국이 우리를 알아서 굳건히 지켜주겠거니, 우리가 세계 경제 6위고 국방력이 5위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 주도로 국방은 그렇게 해야 됐던 거야. 막 우리나라 국방력 걱정 없다. 재래식 무기로 완벽하게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국방이나 뭐 나라는 알아서 그냥 돌아가겠지. 그래 한국 뭐 대기업이 얼마나 많고, K 국방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북한이든 뭐 어디든 중국이든 우리 현무 미사일로 다 초토화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심시켰던 거예요. 이 국보원 비디오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적은 어디 있었다? 바로 휴전선 이남에 있었던 겁니다. 도처에 그것도 우리가 제도권이라고 생각해 왔던 삼성 안에 있는 노조들. 삼성이란 그 좋은 회사에서 월급 1,000만 원 이상 받으면서도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2030들이 저렇게 열받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한남동에서 그렇게 머리에 삭발하면서 뭐 계속 윤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가 뭐야? 배가 아파서 그런 거야. 배가 아파서. 왜? 자기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저 사람들은 삼성이란 좋은 회사 다니면서도 노조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또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고 이러면서도 계속 저렇게 노조하고 또 노조하면서 일 안 한 건 다 또 보전받고 자기는 뺑이 치고 그게 너무나 배 아프고 솔직히 얘기하면 원망스러운 거야. 이 세상이. 윤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오히려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막 뭐 계엄하고 이래서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윤 대통령이 없어지고 나서 생길 저 수많은 이 부조리들이 보이니까 불 딱 나니까 부조리들이 확 보이는 거지. 늑대, 요괴, 괴물, 뭐 호랑이, 승냥이, 뭐 진해, 독사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불난 거에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불이 탁 나고 난 뒤에 밝아보니까 이게 이제 막 딱 이게 보이기 시작. 이걸 이공산국들이 눈이 좋으니까 아는 거야. 그리고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분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요괴가 보여, 늑대가 보여, 호랑이가 보여 그러면 우리가 막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노망 들어가지고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노망 들었어.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난리 어두워서 어디 귀신이 있어, 어디 호랑이가 있어 이랬단 말이야.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 노망된 게 아니라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걸 2030들도 이제 알게 된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대단하고 경제도 대단해서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나라인 것처럼 거짓말했는데 실제로는 야곱야곱 이 나라를 다 좀먹고 앉았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걸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저는 지지율이 왜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대통령이 불쌍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 누구 불쌍하다고 지지율 올라갈 사람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안 불쌍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했어. 그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어? 무관심했을 뿐인 건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쌍하고 이래서 지지하지 않아. 고마워서 지지한 거야, 고마워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뭐 고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왜 나라를 이렇게까지 좀 잘 좀 인도해서 저 좌파들한테 정권이 뺏기지 않게끔 좀 잘하지 하면서 오히려 원망이 있었어. 근데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특히 보수들이.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민노총,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경찰까지 101, 202 부대가 문을 열어줬어. 대통령 가는 길을 경찰 101, 202가 문을 열어줬어. 이런 것들. 야, 대통령을 조금 헬기를 투입해가지고 끌어내겠다는 이런 경찰 특공대가 들어갈 정도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조국이라는 인간은 판결이 났는데도 징역살이나 구속을 안 시키고 멀쩡히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아직 판결도 안 났고 재판도 안 간 대통령은 지금 체포를 하겠다고 전화립니다. 예? 이재명이는 벌써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재명한테 뭐라 그래요?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니까. 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아야 법인 거예요. 재판을 몽둥이로 땅땅땅 쳐야지 유죄인 거야, 대한민국은. 근데 이게 민주당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고 인민재판식이기 때문에 이 몽둥이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목해서 야, 지주다, 빨갱이, 지주 하면 죽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내란수기 하면서 죽이는 거지. 우리는 이재명이니, 조국은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 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이게 보수인데. 이제부터 보수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보수도 좌파들처럼 이제는 폭력적이 돼야 되겠어.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경제력도 훨씬 더 안 좋고, 또 이북의 침공의 어떤 위협이 항상 있고, 또 중공이 그대로 있고, 소련이 그대로 있고,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리고 그때 뭐 중앙정부분에 뭐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학생만 때려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만 했을까. 정말 간첩을 잡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간첩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영화 봤던 거 1987이네, 서울의 봄이네, 이런 것들 영화가 정말 99%의 사실은 다 빼버리고 1%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과장, 그쪽 때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정말 그 정권에서 했었어야만 했던 거. 정말 간첩 잡고, 이 빨갱이를 잡아들이고, 이 종북 세력들, 박과 다 잡아들였던 거는 다 그냥 싹 빼버리고, 아주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장면만 만들어 놓은 그런 데 우리가 너무 세뇌당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고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번에 우리 계엄 사태 이후에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전두환, 노태우 고맙습니다. 다 고마워요. 정말 지금까지 대통령들 힘들었지만 특히 그 문민정부 이전까지 대통령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왜? 얼마나 욕먹을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들, 그리고 진짜 실존하는 북괴의 위협, 그리고 중공, 그리고 소련의 위협을 정말 참아내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보릿고기에서 넘기고 수출도 증대시키고 살 만큼 만들면서 자주국방도 이루고내는 이 과정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현이 DJ에 대해서 일말에 좋게 생각했던 마음까지 다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DJ 되면 나라 망하고 노무현 되면 나라 망한다 해도 저는 그때 그래야 민주화가 좀 더 되지 않겠냐 생각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둘씩 양보하면서 결국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병상까지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민정부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양보해 왔던 것들, 뭐 노조니 뭐네, 민노총이네, 언론 노조네, 중국에 대한 원화책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가진 걸 다 뺏길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위협을 까맣게 생각 못하고 오로지 그냥 민주화네 뭐네 허울 좋은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 한국이 도처에 이렇게 승냥이들과 뱀, 정갈, 정말 살모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르글대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정말 이게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요즘에는 마음이 되게 숙연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일말의 그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했구나.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환경이란 것을 환경을 생각해가면서 민주주의인 거야. 도처에 깔려있는 게 북한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독재 국가들이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낭만주의적인 생각. 지금 삼성은 저렇게 노조들 때문에 힘들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것들도 다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하나 양보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원전도 저렇게 다 폐기해버리고, 효율성도 없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저렇게 나라의 국력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배부른 소리였던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정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누가 나를 일베라고 욕하고, 친일이라고 욕하고, 태극기 부대라고 욕하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나는 태극기 부대고, 일베고, 친일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뭔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자주적으로 외교 뭐 하면서, 한국의 나라가 뭐 그렇게 한순간이야, 한순간 내가 봤을 때. 한번 훅 부러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눈 딱 뜨면 바로 그냥 어떻게 돼? 그냥 공산치하에서 다 아우지 끌려가고 완장찬 민노총 애들, 쟤네들도 다 그냥 숙청 대상이야. 북한 애들한테. 중국 애들이 그 애들 가만 안 둘 것 같아? 결국은 싹 다 숙청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다 눈물 뚝뚝 흘리겠죠. 잘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철없는 짓 했구나.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나라 다 잃고 경제 다 무너지고 우리 다 거지 됐을 때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걸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도 호랑이를 보고 늑대를 보고 여우를 보고 정갈을 보고 뱀을 보면서 우리한테 그 이야기해줬던 산신령이었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게 지금 2030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각제. 그동안 이 내각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매국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제 반드시 수호해야 되고 내각제 부르짖는 사람들 다 매국노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친중 그리고 망국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 되리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매국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